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회전하려는데 기기를? 응? 기기를 회전하려는데. 아니 이게 원래 옛날엔 제공해 줬는데 지금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 페이스북에서. 아주 예, 머리스 페이스북이 열어놔야 되겠다. 전화 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전화 오면 끊기더라고요. 예. 자,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기 시작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 예, 괜찮습니다. 얼굴 안 나와. 나중에 학생 훈장입니다. 저도 배우면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 훈장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노장 사상과 무의자연이라는 것을 봤는데 혹시 이게 특별히 요번 챕터가 이게 이제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 특히 우리 어떠세요? 우리 최민희 네, 어르신. 저는 예, 노장 사상에 대해서 예, 노자와 장자죠. 노자와 장자. 근데 이걸 왜 묶어서 노장 사상이라 그럴까요? 묶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노자와 장자는 사실 시대적으로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우리 기존에 했던 분들은 천자문하고 노노는 한자 쓰는 게 많죠. 이건 한자 쓰는 게 많지가 않아요. 엄청 좋죠. 근데 생각하는 게 많아요.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이 노자와 장자는 200년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노장사상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뭐 무의자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다 여기서 일맥상통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제 자연을 얘기해. 자연.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무의자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의자연. 자, 무의자연.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기에 그 위를 그러니까 어떤 그 인위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위의 반대가 무의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옛날에 시조에 그런 게 많이 나왔죠. 자, 매화하면 매화가 어떻게 많이 표현돼요? 매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매화 너는 매화 그러면 뭐예요? 매화. 매화가 이제 겨울에도 막 피잖아요. 설중매화. 네, 설중매 그 매화라 그러는데 또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그죠? 매낭국죽 해서 반도 있었잖아요. 왜 유독 그 자연물에 대해서 뭔가를 의미를 줄까요? 겨울에도 강하다. 네, 강하고 겨울에도 뭐 상록수라 해서 이 겨울에도 피고 그래서 뭘 얘기해 거기다가 지종, 절개, 아름다움, 그다음에 견고함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가 그런 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장자가 노자 영향을 받았을까? 받았나?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받았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장자가 노자의 사상을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좀 끌어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이 노자와 장자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쉼을 얻으려면 다들 어디로 갑니까? 쉬러 가려면 집으로 가. 집.
네. 절로. 그쵸. 절로. 절로 가네. 절이 산에 있으니까. 네, 자연.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자연에 살아서 또 자연으로 가더라고요. 다른 자연, 거긴 또 다른 자연인가 봐요. 자, 다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가면은 뭐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지만, 우리는 거기가 재미가 없죠. 근데 자연으로 가는 자연. 그러니까 자연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연에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연으로 가야 쉼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추럴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인의를 가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나 삶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그 노장사상과 무의자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쭉 우리가 8주간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자 1주 오늘도 이거 다 할지 모르겠어요. 노장사상의 형성과 배경입니다. 노자와 장자의 이해, 그리고 노자, 장자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2주에는 분석해보고, 노자가 쓴 게 도덕경입니다. 사실 노자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 무식한 군사가 하나 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후배 집에 놀러 갔는데, 그래도 형님 책 한 권 남겨야지. 그래서 딱 500자만 씁니다. 5천자. 딱 5천자를 쓰는데 그 5천자가 도덕경입니다. 도덕경 1강 1-1강. 그래서 전체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0분의 1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8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자도 장자가 총 3부류로 되어 있어요. 장자의 장자가 내편, 외편, 자편 총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33편 중에 장자가 쓴 거는 내편에 있는 소요유편 7개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도 다 못 봐요. 이 8주 동안은. 예, 그래서 이제 장자의 소유유 1-1강, 그 다음에 노자의 도덕경 1-2강, 내편 소유유 1-2강, 1-3강. 제가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장자의 내편 소유유 1-3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명절이 끼면 휴강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약간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재밌습니다. 노자와 장자, 특히 이제 먼저 노자를 먼저 볼 건데요. 노자의 일생과 왜 이런 노자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공자, 공선생이라 그러죠. 공자. 자, 우리가 이제 천자문에서 배웠지만 자자는 뭐라 했죠? 자자는 선생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선생님, 열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냥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공선생이죠. 공선생님이 노자보다 한 20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이제 어떤 뭔가 인생에 답을 얻으려고 또 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자, 유가와 도가는 중국 사상의 양대축이다. 그죠? 그래서 중국 사상은 유가 공자죠. 공자의 사상과 그다음에 누구죠? 도가 노자의 사상. 이게 이제 양대축이에요. 그러나 이 둘 다 사실은 비주류입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는 공자를 시조로 하고 도가는 노자를 시조로 한다. 사실 정반대의 중국 사상이 중국의 사상적 맥을 이어온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학의 가장 큰 핵심
그 공자의 핵심 사상적 기조가 뭐죠? 딱 한자로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인입니다. 인. 예, 율가는 인. 예. 인 또는 뭐예요? 덕. 예.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충과 효와 예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이 중심. 자, 도가니까 뭐겠어요? 노자니까 뭐예요? 예. 도가 중심, 도가. 예. 근데 여기는 우리는 이 도를 지금 길도로만 알죠. 길도.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는 뭐예요? 자연 그리고 자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이거 보세요. 이거는 무위예요. 그죠? 이거는 인이에요. 이거 그죠? 이건 인이고 이거는 뭐예요? 무위예요. 무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충효예요. 사람이 중심이고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기보다 세상의 원리, 예, 자연을 포함한 모든,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다. 라는 그 두 가지가 요 상반된 대단히 대조적이죠. 하나는 인이고 여기는 뭐 인이를 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자가 가서 한 수 엄청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자요. 당신이 성현들 왜 이제 공자 이전에 이제 성현들 있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뭐 노나라의 주군을 얘기하듯이 또 이제 그 중국의 뭐 복희씨라든지 화희씨라든지 이런 시조들 얘기를 당신이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썩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원리가 있는 거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의 원리가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서 뭘 인생 하나를 더 살겠냐고 사실은 된통 혼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있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가가 이제 중국의 사상을 이뤄가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래도 중국 땅덩이가 커요 안 커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 땅덩이 커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라 왕조가 몇 년입니까? 신라 예, 1000년이죠. 1000년 989년 1000년 예. 자 제가 경주기인가 경순왕의 후손입니다. 신라. 그리고 고려가 몇 년입니까? 고려가 거의 500년이에요. 조선도 500년이에요. 우리나라 세웠다면 어느 정도예요? 물론 뭐 중간에 뭐 태봉국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나라 세웠다면 보통 뭐예요? 1000년, 500년, 500년. 자, 여러분 중국에서 이제 전진 시대를 해서 전진 시대가 진시황의 전 세대를 전진 시대라 해요. 전진 시대.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진의 시황제. 그래서 원래 이름이 진시황이 아니죠. 진나라의 시황제. 호죠. 시황제. 우리 뭐 세종 하는 것처럼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해서 그 나라가 몇 년? 300년도 못 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놈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단히 불안하죠. 자, 이때도 이제 전후 시대, 진의 시황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천둥산 박살제 아시죠? 이 노래 아시죠? 알아요. 네, 한번 이제 우리 노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목사님 불러보세요. 천둥산 박살. 그런 노래는 안 불러요. 아이 한번 들어보지도 못해요. 뭔 노래예요? 제가 천동산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여기까지 아유 넘어가기는. 자, 근데 제가 제천 사람이거든요. 천둥산과 박달재가 틀려요. 우리는 천둥산 박달재, 천둥산 안에 박달재가 있나 보다 하잖아요. 천둥산하고 박달재가 틀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작사한 사람이 잘못 작사한 것 같아. 예. 그래서 똑같아요. 천둥산 박달재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춘추 시대랑 그다음에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거기 하더니 전국 시대랑 앉아서 앉으세요. 틀린 시대입니다. 예. 춘추 정국. 그래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사실은 나눠져요. 한 300년 동안 진시황이 나라를 제후로서 나라를 전체를 통치하다가 각 제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각 제후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뭡니까? 삼국지 뭐 좋은 예죠. 사실 삼국 세 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우는 중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유가의 공자요, 도가의 이제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싸우니까. 그쵸? 싸우니까 뭐 하라고? 제발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제후들을 설득하는 사상적 배경, 사상적 이론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춘추 전국 시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래요? 유명한 제자백가, 백가쟁명. 그러니까 제자백가나 백가쟁명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우리로 치면 파벌이에요. 파벌, 문중, 파벌이에요. 파벌. 무슨 파 이제 학문하는 파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백과 또 백가쟁명 똑같은 말입니다. 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리를 내서 서로 논쟁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서로 막 토론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백과와 백가쟁명이 나중에 1900년대, 1940년, 50년대 중국에 나옵니다. 이게 또다시 나와요. 공산주의 사상이 오면서 막 토론하는 서로가 토론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사회가 대단히 그 토론에 열려 있는 곳이었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에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유가와 도가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자, 도가 또는 노장 사상은 중국 사상의 여명기인 춘추 전국 시대 이래 유가 사상과 함께 중국 철학의 두 주를 이루었던 학파이다. 제자백가의 하나로 대표적 사상가 노자와 장자이며 전국 시대 중기 유가와 함께 유력하였다. 자, 세 번째 문단 2페이지. 도가는 참된 길, 도는 인의를 초월한 곳에 있으며 그것은 직관에 의해 체득되는 것으로 사람은 그 참된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또 인의를 배제하고 무의자연이 될 것을 권했는데 배제해야 할 인의 중에 주된 것이 유가의 도인 인이나 예라고 말했다. 유가와 도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현실적이며 긍정적인 유가가 군주의 통치권을 합리화하여 역대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사회의 기본 사상으로 자리 잡은 것에 비해, 자 여기 문제 할게요. 유가 대기 얘기할게요. 유가.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천자문하고 논어는 유가죠. 유가를 알아야 왜 도가가 나오는지를 한번.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유가 위주로 가죠. 유가. 여러분 이제 자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자, 이 유자 우리 배웠죠. 자, 이 유자 유교할 때 자, 한번 그 써먹어야죠. 이럴 때. 자, 이거 분석해 보세요. 이 유자 무슨 유자로 했어요? 한자는요. 나중에 우리 한자 좀 배우겠지만 이제 우리 도덕경이나 들어가면 그 한자가 나오면 그 특이한 자료는 이렇게 분석할 겁니다. 여러분 한자는 상형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제 상형이 많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죠. 사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야? 비유자죠? 네. 이거 뭐죠? 요게 원래 어조사 이자죠. 이을 이자죠. 이거 왜 이을 이자를 했어요? 사람과 자연을 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인이에요.
네, 이거 인이에요. 예, 지금 이제 그걸 해석할 때가 아니고, 요게 뭐, 이을 이자, 이을 이자. 어? 뭘 했어, 이을 이자. 연결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모양에서 이을 이자로 요걸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모양에서? 그 사람의 뭐? 손. 다리. 아, 손, 이거, 예. 아, 손, 이렇게, 예, 기발합니다. 네. 예. 다리. 와, 이걸 내가 3번 얘기했거든요. 우리 우동생 맞네. 세 번 했는데 기억 기억하면 안 배우지. 네. 자, 이거 뭐라 했어요? 사람의 구렛나루와 수염을 연결시킨 거라 했죠. 진짜 세번 맞았었어요? 진짜 예. 세 번이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나는 처음이지. 처음. 3기 때 안 해줬거든. 야, 안 해줬대. 야. 동영상 봐야 되겠네. 다 뒤져. 아, 내가 다른 데 가서 했나? 진짜 그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 뭐냐면, 이 사람에게 구렛나루 있죠, 이렇게. 예, 남자. 구렛나루,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수염 있죠. 예, 이게 수염이고, 이게 구렛나루예요. 그래서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을 있자, 이을 있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수염 난 사람. 비가 오기를 원하는 수염 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비 오는데, 비가 오기를 기우제 지내는 사람 아저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높은 사람. 높은 사람? 그래 어떻게 높은 사람이죠? 관가에 높은. 그쵸.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이니까 우리로 치면 뭐냐면 무속인이에요. 무당. 그래서 원래 유학이 선비유 이렇게 하는데 선비가 아니고 거의 무당에 가까운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비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란 뜻이 이 비가 오기를 간절히. 이 이제 유의 해석이 이거예요. 유의 해석. 아마 그래서 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 이 글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의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무의는 뭐예요? 비가 올 때를 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 안에 이미 인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는 인이 유가의 도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현실적이고 긍정적 유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유학하면서 노노 얘기하면서 자 노노 얘기하면서 자 노노 이건 노노는 뭐냐면 토론한 거랬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토론을 했죠. 근데 우리가 노노 우리 이제 1장 하기 쉽지 하면서 2장쯤 가다 보니까 유자가 나오죠 또. 그죠? 공자가 나오다 그다음에 2장에 보면 유자가 나와요. 유자. 응? 유자. 아, 전혀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자, 유자가 나와요. 유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노노와 유자는 제자예요. 노노의 제자인데 왜 노노와 제자들의 대화인데 왜 유자 얘기가 여기 나올까? 그때 뭐라 했어요? 파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파벌? 유자의 제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힘이 셌다는 얘기. 그러니까 유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유자한테 이렇게 묻죠. 누가 묻냐? 황제가 물어요. 어떤 사람이 배신 안 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노노가 뭐라 했어요? 정치적인 책이라 정치적인 책. 응? 누가 배신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유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집안을 봐라. 그 사람이 자기 부모 잘 섬기고 있더냐. 자기 형제와 우애가 좋은 거냐. 부모한테 잘하면 형제를 잘 섬기면 왕한테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가화 만사사. 가화 그건 뭐죠? 수신 치국천하. 수신 제가가 돼야지 뭐예요? 치국평천하. 치국천하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가와 만사성 돼야 치국평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직구적으로 보려면 그 사람의 집을 보라는 집을.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학은 항상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사회가 중심, 공동체가 중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노자는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문구 보게요. 도가 사상은 이 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현실 부정적이고 도피적 시인 성향이 강해 하층민을 중심으로 뿌리내려 후에 도교로 발전하였고 주로 민간 신앙과 철학적 사고의 원천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도가가 원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유가보다 더 탁월한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 신앙에 같이 전파되면서 이 도가가 무엇으로 전락했어요? 예, 무속 샤먼으로 전락했죠. 예. 그래서 도가 이러면 뭐예요? 도가 그러면은 이러면 점치고 있는 우리 천자문 배울 때 이제 우리 천자문부터 시작한 학동들 자 이제 복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자 우리가 점을 친다 그랬죠. 점 또는 여기다가 복점자 자 이 점 친다 그래요. 이제 이게 복복자 그다음에 이건 점자예요. 이 점 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모범생이 전교 1등. 모르겠어. 점. 아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점을 친다. 예.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요? 예. 일본을 갔다 오더만 이제 생각이 안 나는군요. 네. 나 그 꼴등이었어? 여기 있어요. 선생. 나는 안 배웠어 선생님. 저거요. 아 진짜.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이제 수강생 점 친다는 게 뭐예요? 점을 친다. 다 집에다 놓고 와서 살게. 점친다는 게 미래를 미래를 보는 본다. 사람의 네. 그 미래를 보는 거. 이렇게 전락한 거예요. 전략이 바로 뭐요? 네. 이렇게 이 점친다는 말이 이 이제 사람들에게 세속화되면서 이제 샤먼과 연결되는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문에 분명히 나오죠. 뭔지 알겠다. 네, 얘기해 보세요. 뭔지 알겠어. 빨리 얘기해 봐요. 아니, 네.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 같아. 네, 그죠? 네. 점은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못 하겠는데. 점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맞아. 얘기했죠. 이제 생각. 예, 이제 그게 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천지현황 우주홍황. 맞아요. 예, 그 얘기하면서 제가 했죠. 천지현황이라는 게 하늘천 땅기 거물현 누루황 색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물현 누루황이 색깔이 아니고 아득하다, 멀다. 시간과 공간 사이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가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은 뭐냐면 원래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 이 먼 삼라만상 우주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 긴 시간 속에 나는 어떤 시간이 있는가? 뭐 성경에서 크로노스 시간도 있고 카이로 시간도 이렇게 분류하지만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이 있는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죠. 예, 이 공간에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고 사람 복을 기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요? 이 공간과 시간 사이에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보는 게 점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가가 민간 신앙으로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것들 부적적인 한 말인데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불교. 자, 혹시 종교가 불교이신 분 계세요? 불교였던 분. 제가 이제 한불교 하는데, 자, 불교. 제가 불교의 모든 종파를 다 강의했습니다. 자, 불교에 원래 불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지 돼요. 없어요. 왜 없어야 되죠? 자아에 대한 발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알고 있어요. 목소리가 부처님 목소리 같아요. 네, 좋습니다. 내 자신을 네, 맞아요. 네. 저랑 목사님 친구라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네. 제가 좀 어려 보이지만, 네, 친구입니다. 네. 어머나 진짜. 여러분, 불교에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도를 하시고 네. 자, 불교에서 소승불교라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소승불교. 그럼 뭐가 있어요? 소승. 네. 대승불교 들어보셨죠? 네. 자, 승자가 뭐예요? 승자가 술의 승자예요. 술에. 술에. 예. 술에.
예, 우리 이렇게 끌고 가는 수레 있죠, 수레. 이 수레예요, 수레. 큰 수레, 작은 수레. 자, 대승은 뭐예요? 큰 수레. 소승은 뭐예요? 작은 수레. 이 소승 불교는 이 사람들 자기가 지었을까, 소승이라고? 아니, 얘네들이 지었어. 기분 나쁘죠? 우리가 왜 소승이냐?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학교 선정 그 사상서 1번이 뭐냐? 그러니까 서울대가 선정한 사상서, 동양사상, 우리나라 사상의 100선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불교의 얘기예요. 그 누구 얘기냐면 원효 얘기예요. 그래서 대승, 신기, 소별기, 기신입니다. 기신, 대승, 기신. 한자가 너무 많아서 대승, 기신, 소별기. 이게 책이에요, 책. 근데 대승이 뭐냐? 요거. 대승. 큰 수레로, 그 다음에 뭐죠? 기신이 뭐냐면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수레로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까? 소별기는 뭐냐면 작은 부록책, 작은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중국에서도 당나라에서도 이걸 배우러 오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대승과 소승인데 불상이 이제 여러분 불상이 없는 절 가보셨어요? 혹시 불상이 없는 절 보셨어요? 저를 가보질 않아. 한국에 세 군데 있죠. 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네. 상원사, 그 정밀보궁, 통도사, 네. 또 한 군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통도서에 네. 불상이 없어요? 통도사에 나 안에 봤는데. 대웅전에 불상 없어요. 그래요? 또 한 군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세 양산 군데. 통도서. 근데 왜 없는지 아세요? 네. 이건 뭐죠? 부처님 뭐 진신사리를 모셨다. 네. 그 탑이 있어요. 답이 거긴 탑이 있어요. 탑 안에 사리를 모셨다. 그럼 사리가 진짜잖아요. 거기 그럼 불상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 가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가짜인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상이 있는 건 이제 간다라 미술하고 연결된 건데 간다라 미술과 연결된 불상이라는 걸 해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상이 있어야 거기에 빌잖아요. 그게 사람 중심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도 사람들이 와야 속된 말로 장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불교 안에 있는 게 원래 불교에는 필요치 않는 그런 그 상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대웅전이나 이런 데는 안 내놔요 그거를. 그래서 뒤로 돌아가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삼신각이에요. 네. 삼신각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 들어봤는데 네, 삼신각. 삼신각이 모든 절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정면에 배치 안 해놔요. 왜? 자기들 거 안 맞거든, 원래는. 삼신각이 뭐 하는데?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 들어보셨죠? 삼신할매가 뭐 하는 분이에요? 애기를 점지해주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기인데 어떤 애기만 점지해줘요? 그것도 애기 따로 점지해줘요? 예, 어떤 애기만 점지해줘요? 건강한 애기? 아들만? 그쵸. 예, 아들만 점지해줘요. 왜냐면 남아선호 사상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삼신할머니, 삼신각이 있어요. 여러분, 삼신할머니가 있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할아버지예요? 스님이에요. 삼신. 삼신할머니는 염라대왕이에요. 아니 여기 염라대왕은 여기 그건 지옥에 옥황상제. 예, 옥황상제에 오른팔이 있어요. 오른팔. 삼신할머니는 왼팔이에요. 요거는 뭐요? 아들을 낳아줘요. 아들. 그러니까 뭐 아들은 뭐예요? 씨를 번성하니까 뭐예요? 이게 노동력. 노동력 분사력. 그죠? 그래서 아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딸은 뭐 가끔 가다 알아서 놓은 거고 이 아들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오른팔이 있어요. 오른팔이 뭐 월화노인. 월화노인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금복주에 나온 할아버지 있죠? 예, 이렇게 딱 이게 배에 나오고 그분이 월화노인이에요. 네. 야, 역시 술이 다 통하는 거예요. 어머. 그 월화노인은 뭐 하는 거예요? 월 하니까 뭐예요? 달과 월 하니까
달과 뭐죠? 물이에요, 물. 이게 뭐예요? 달밤에 이런 뭔가 일어나는 일. 이건 뭐냐? 남자 여자 점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색 홍색 묶어준 거. 큐피트. 얘랑 얘랑 묶어주고 얘랑 얘랑 묶어주고. 이게 월화노예. 그래서 월화노예는 손에 있는 게 원래 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월화노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실을 가지고 묶어주는 역할을 묶어주는 거야. 야, 이렇게 묶어주는. 그래서 월화노인 삼신할머니 이렇게 해서 뭐예요? 노동력이죠. 이거는 뭐예요? 남녀 가정을 이루게 하고 노동력과 군사를 이루게 하고 오강선에. 이게 어디에 다 이게 도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도가 맞아요? 아니죠. 예. 절대 도가가 아니죠.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도교라 그래요. 도교. 예. 완전히 뭐예요? 왜곡되어 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의를 계속 배우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어제 우리 어머니들하고 장자크 루소 공부를 했거든요. 루소에 대해서. 루소가 얘기한 교육도 이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감각이다. 체험을 해야 교육이 되는 건데 감각을 해야 교육이 되는 건데 자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루소의 에밀도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안에 DNA가 다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야 걸어 하나 둘 야 오른쪽 힘주고 왼쪽 힘주고 이렇게 엄마들이 교육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알아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기고 알아서 걷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 자꾸 거기다 임의를 넣는다 이거. 야 국영수 해야 돼. 이때는 뭐 해야 돼. 그거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면 아이가 나름대로 교육한다. 물론 이제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세요. 유가와 도가인데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인위적인 거에 집어넣는다고. 근데 이 인위가 어디로 자꾸 흘러가느냐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위가. 자, 사람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3대 종교를 다 얘기합니다. 지금 불교 얘기했죠. 도교 얘기했죠. 기독교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모두 색안경을 끼고 산대요. 우리 인생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색안경을 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미지의 왜곡이에요. 자, 우리 어르신 처음에 저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운동선수. 아침에 운동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자꾸 저한테 김신도 목사님 동생이냐고. 제가 김신도 목사님 닮았습니까? 안 닮았죠? 아니 조금 분위기도 있어요. 완전 기분 나쁘네. 목사님이 위가 아니잖아요. 예, 예. 목사님이 위 아니세요? 내가 위입니다. 예. 나이로. 예. 한 살인가? 예, 그 2살 차이 나서. 젊어 보여. 아, 내가 더 젊어 보입니까? 네. 남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뭐냐면, 네, 이렇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을 나는 경험해보면 알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무의여야 되냐면,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야, 무의로 가자, 뭐, 자연인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 인위성을 벗겨내야, 이제 완전 무의로 가지는 않지만, 그게 균형이 돼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람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누군가가 해달라 그랬지만, 이게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갈대와, 또 여기 코스모스와, 그것이, 야, 너는 왜 코스모스가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이 바로 무의 자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가 사상은 현실 부정적이고 도피적인 성향이 강해 하층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민간 신앙으로 많이 왜곡됐다는 거죠. 자, 이 페이지 마지막 줄. 도가는 한나라 이후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철학 학파로서 독립성을 잃어버렸지만 그 사상 후세 중국 불교에 수용되었고 도교의 교리 형성에 도왔으며 문예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자, 그럼 이제 노자는 누구인가? 노자. 아까 얘기했지만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주나라가 몰락하고 제후들이 점차 강대해졌다. 천자의 질서가 유명무실해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분열과 도덕적 위기가 생겨났고 의식주 둘러싼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다툼이 시작되면서 춘추 시대가 펼쳐지게 됐다. 패권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풍경, 사람 죽이는 풍경 속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온갖 논리를 제후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 이른바 백가쟁명의 시대이다. 아까 얘기했죠? 자,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 우리로 치면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춘추시대의 전국시대에 아우르는 말이며 기원전 770년 주왕조의 천도 후부터 기원전 221년 시황제 통일 시기까지 선진시대, 그러니까 뭐 진시황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550년간 이 춘추 전국시대가 지속됐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여기서 들고 일어나 저기서 일어나. 그럼 뭐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치안이 확립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전혀 안 되죠. 무슨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인 거예요. 예,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요. 이 시대 중국 사상의 개화 결실의 시기였다. 이 시대 사상가들 제자라 하며 그 학파를 백가라 부른다. 예. 상호이 많이 발달했고 이때부터 사용되었다. 제자, 이제 모든 아들 자자인데 백가쟁명이라고도 한다. 자, 백가쟁명. 그래서 중국의 역사. 수많은 학파가 소리내어 다투고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각자의 지론을 자유롭게 논쟁하는 게 바로 백가쟁명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백가쟁명은 많은 학자, 문인 등이 각기 자기 주장을 꺼리낌 없이 논쟁하는 일이라고 아까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거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춘추시대가 거기 뭐죠? 약간 노란색 같은 거 있죠. 거기 바로 춘추시대였어요. 춘추시대. 그 춘추시대는 보면 진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그죠? 그리고 한나라는 이 전국시대도 같이 복합되어 있죠. 그래서 진, 위, 조, 연, 한나라. 그리고 전국시대는 이제 뭡니까? 초, 진, 제, 오, 월나라. 이런 나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그 외에도 엄청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춘추, 오패, 전국, 칠웅 이렇게 얘기하죠. 자, 노자의 무의와 공자의 덕치는 비주류에 머물러야 했으나 이 둘의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영대를 수 없는 간극을 두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인의와 무의에 대한 얘기를 5페이지 했고요. 넘겨보세요. 자,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에 노자가 던진 교훈은 당대의 사상가들 뿐 아니라 제후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오로지 패권주의 난무하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던 시대적 상황에서 그것과는 정반대인 무의와 자연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자, 노자의 일생 보겠습니다. 노자는 BC 571년 진나라 중국 이게 하남성인데 이 중국어로 허남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남성. 거기 빨간색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자는 모친의 뱃속에서 11달을 성장하여 자연분만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모친이 부엌칼로 배를 가르고 아이의 생명을 구한 후 사망했다. 라고 썰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썰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의술로 배를 가르고 신생을 꺼내는 수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노자는 본명 이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이가 있죠? 예, 율곡 이이. 근데 그 이이랑 틀립니다. 귀자, 하나는 귀자고, 우리 이율곡은 기고리 자자입니다. 예, 기고리 있죠, 기고리. 귀에 뭐야? 고리죠, 기고리. 예. 근데 여러분, 이제, 귀자는 뭐, 귀를 쓴다면, 귀는 뭐예요? 귀는 뭘 듣는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모가, 진짜 공부는 뭐예요? 옛날에는 뭐, 활자가 없잖아요. 문자가 없잖아요. 뭐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예. 그런 면에서 이로 지어준 것 같아요. 자, 부모 모두를 잃게 되었고, 그의 양부 성이 노가이다.
그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이제 왜 이 이제 노자냐면,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가 성이 노씨예요. 그래서 노자가 된 거예요. 노자. 좀 기분 나쁘죠. 늙을 노자잖아요. 이미 태어나자마자 늙었어. 노자예요. 노자. 자, 따라서 이씨성을 가진 노자로 불리는 이유는 양부의 성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학자 이율곡 이도 또한 이이다. 이자는 기골이 자자입니다. 노자는 어린 시절 상가들을 뛰어다니며 서당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전환그룹의 모범생이기도 했다. 자, BC 545년 7페이지. 노자 27세 세상이 뒤숭숭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세울 결심으로 공부에 매진하는 중 비적대, 의리를 치면 이제 산적이죠, 산적. 비적대에 인질로 끌려갔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했다. 이는 평소에 많은 선한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이 위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자 33세 출생 전에 양가에서 맺어준 인연인 옥진 낭자와 연희다가 결혼한 후에 아들 이종을 낳았으나 옥진은 납치하는 괴한들에게 벗어나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했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이렇게 일찍 죽어요. 애 하나 낳고. 그래서 본래 결혼에 뜻이 없었던 노자는 결혼 생활이 짧게 되었다. BC 521년 노자 51세 진나라 도서관장직 벼슬을 하게 되었다. 도서관, 여러분 우리 지금 도서관장은 고위직은 아니죠. 여러분 이 당시의 도서관은 고위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당시 책은 책이 어떤 거예요? 책. 자, 이걸 뭘 묶은 거죠? 이게 책. 그쵸, 대나무예요, 대나무. 옛날에 책은 뭐예요? 다 대나무예요. 그래서 위편 3절이란 게 뭐예요? 책을 묶은 이 끈이 3번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 위편 3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대나무로 읽다 보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책 다 떨어질 동안 읽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대나무예요, 대나무. 근데 이 기록물은 당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역사물이거나 또 어떤 거였어요? 나라의 이제 비밀이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도서관장직은 하층은 아닙니다. 도서관장직을 벼슬합니다. BC 502년 노자 70세 노나라 공자는 50세 노자를 찾아와 사람과 조직 속에서 예를 물었다. 이따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BC 499년 73세 40세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BC 489년 83세 오래 살았죠. 지필 도중 병을 얻어 산에서 내려오다. BC 485년 노자 86세 병에서 회복되고 BC 484년 노자 87세 두 번째로 지필을 위해 온산산에 은둔한다. BC 478년 노자 93세 초나라 병사가 이제 노자의 일생 작품을 모두 태웁니다. 무식한 병사가. 노자 평생을 연구하고 73세부터 20년 집회에 매달렸던 대작이 순식간에 무식한 병사에 의해 불태워졌다. 얼마나 그의 가슴이 아팠을까. 잿더미에 되어버린 마음을 위로하고 학술 전파에 위해 길을 나서는 현인을 만날 수 있다. BC 478년 노자 93세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던 함곡관을 지나며 이전에 관직 시절의 아랫사람이었던 윤진을 만났다. 그의 부탁으로 하루 저녁 밤을 새워 짧은 글 5천자를 남겼으며 그 작품이 바로 도덕경이다. 노자는 가장 짧은 글을 남깁니다. 공자는 만자 이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의미 있는 책이 바로 도덕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도덕경을 공부하긴 할 건데. 자, BC 471년 노자 100세 때 전염병에 걸린 서민을 돌보다가 기력이 쇠진되어 세상을 하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자의 일대기. 자, 그러면 노자와 공자의 사상을 핵심 정리, 노자와 공자의 대화로 한번 이제 그들의 핵심 이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자는 자연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그죠? 맞죠? 공자는 뭐예요? 문화의 길을 걸어가라고 타이른다. 자연의 길을 밟는 것은 노자는 무의라 하였고, 문화의 길을 밟는 공자는 인의라고 했다. 무의는 자연이 되라는 말이다. 자연이란 그대로 가만히 두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뭐예요? 하나의 자연이 되라. 자연 속에 있으라는.
여러분이 그려놓고 보면 한번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의와 인의를 왔다 갔다 하게 살았어요. 유학자들이. 여러분 정철이라는 사람이 쓴 시라든지 또는 많은 학자들이 쓴 시가 다 어떤 시예요? 다 이제 뭐 상소문 이런 건 안 나오죠. 우리가 상소를 읽을 필요가 없죠. 그들이 남긴 모든 문학 작품이 뭐에 대한 예찬이에요? 자연에 대한 예찬이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자연에 대한 예찬이 뭐냐면, 뭐로 간 거예요? 무의로 간 거예요. 근데 어디 있다가? 인위에 있다가. 자기 정치하다가 무의로 갔다가. 왔다 갔다가. 또 귀향도 어디로 가요? 무의로,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 그러니까 두 세계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무의와 인위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이제, 이게 공자와 비교해보면 노자가 확연히 드러났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연이 되래요, 자연이. 그 자연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물은 가만히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갖은 수작을 부려 잘 살겠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탈을 내서 못 살게 된다고 노자는 주장한다. 인의는 사랑하며 올바르게 되라고 말하는 말이다. 올바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올바른 사랑에는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그러한 사랑함에 극대화할 때 약속되는 것이다. 자, 원래 상형 문자에서 사람 인자는 어떻게 표현하죠? 사람 인자? 상형에서 상의 사람 뭐예요? 사람 머리 있고 사람이죠. 사람. 근데 이게 인자예요? 사람 인자는 원래 한자 뭐예요? 이거죠. 이게 인자는 아니죠. 사람으로 표현하는 인자는 아니라 그렇죠? 사람 인자는 뭐 아들 자자로도 표현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게? 예, 여기다가 사람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거 쳐봐. 이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뭐 서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사람인. 그러니까 인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지를 인자로 어지를. 자, 여기 뭐예요? 두 사람이 같이 두 개. 어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의 질서와 뭔가 유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있죠. 예,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얼굴은 누가 제일 많이 봐요? 남이 제일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화장도 하는 거고. 응? 그래서 뭐 이렇게 가꾸는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의.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는 뭐 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애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사회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란 말이죠. 우리. 응? 우리, 걔 이름이 우리예요. 잠자고 있어. 예, 우리. 너는 떠들어. 이 서당계 이제 1년 됐는데, 이제 어떻게 3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우리 남편. 우린 그러죠. 우리 남편,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맞아요. 이렇게 많아요.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묵음이 있어서 뭐야? 울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네? 울에서 변형이 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울타리. 네. 예, 울타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울타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죠. 우리, 야, 돼지 우리. 그죠? 예, 우리. 그렇게 얘기해. 그건 아니에요. 자, 울신데, 울희가, 울다에서 왔어, 울다. 울다에서 울다. 울다가 뭐예요? 우는 거. 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근데? 슬프니까 울죠. 뭐 때문에? 우는 게,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눈물이 나면 그게 우리래요. 그 사람이 아프고 내가 슬프면 어떤 사람이 슬프면 그게 우리라는 거, 우리. 그러니까 함께 그 뭐냐면 그 마음과 감정과 정서가 공유되는 거예요. 공유된 사람. 여러분 같은 울타리에서도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우리 아니에요. 남편과 싸우고 왔어요, 안 싸우고 왔어요? 싸우고 왔으면 지금은 우리 아닌 거예요. 남인 거예요, 남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아픔도 뭐예요? 아픔도 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울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공동체성.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공자의 길이에요. 인의의 길이고. 자, 근데 인이라고 했다. 무의는 자연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올바른 사랑은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극대화할 때 약속되는 것이다. 노제도는 자연의 도이다. 자,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유생어무, 이게 뭐 유생어무, 응? 유생. 유생이가 뭐야? 생이 살아가는 거. 유생. 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이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조사 어자. 어조사 무. 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무. 없을 무자죠. 이 없을 무자는 어떻게 상형됐다 그랬죠? 고기는 여기 있어요. 요거예요. 고기가 요거예요. 유자가 고기예요. 이제 이게 언덕구자. 이게 언덕구자죠. 언덕구자에 뭔가 있는데 사실은 뭔가 이렇게 저 언덕에 누군가 오고 있다. 누군가 뭐 이렇게 겨드랑이에 이게 뭐랑 또 유사합니까? 고기육자랑 유사하죠? 예, 고기육자. 그래서 겨드랑이에 옛날에 이 고기를 끼고 오면 그게 뭔가 있다. 존재한다. 이게 유자죠? 예, 예. 고기 얘기 잘해주셨어요? 유자예요. 자, 그리고 무자는 요거는 우리 처음이죠. 생. 그죠? 흙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네요. 흙 위에 사람이 존재하네요. 예. 뭐요?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사람은 흙밥 먹고 살죠. 흙에서 모든 게 다 나오죠. 예. 흙에서 모든 게, 흙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집 지을 수 있는 거 다 나오죠. 자, 이게 생이에요, 생. 사는 것은 흙을 먹고 흙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뭐 어조사자니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자, 무자가 뭐죠? 무자가 어떻게 상형됐다 그랬어요? 들으면 또 그러실 거예요. 네, 사람 있네요. 오, 여기 사람 나왔어요. 네, 사람. 사람이 위에 있어요. 사람이 있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장작이잖아요. 장작 맞아요. 네. 장작 묶어놨어요. 밑에 이게 원래 마음심작 아니에요? 이게 원래 불화자입니다. 밑에서 불을 지르고 있어요. 사람이 여기 죽은 사람이죠. 이거 뭐예요? 화장하는 거. 네, 화장하는 거죠. 다 태우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도 없어지지만 뭐도 없어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이게 무예요. 무. 그죠? 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사는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있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산다고 하는 것은 뭐에서 나온다? 없다는 것에 나온다. 자, 이게 바로 무의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있는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라고 하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요거 다. 자 시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소설. 이문열 씨가 썼어요. 누구의 소설이냐? 이문열 씨의 소설이죠. 누구 얘기냐? 김병연 씨 얘기입니다. 김병연이 누구예요? 예? 야구 선수예요?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역사적 상식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들어본 적이 예. 병연. 예, 병연. 김삿갓 얘기입니다. 김삿갓. 근데 이제 뭐 실화 고증을 많이 했는데, 근데 거기에 되게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어요. 사실 김병연이 삼족을 멸하죠. 이제 할아버지가 고부 군수죠. 김익순 고부 군수예요.
근데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누구 편을 들어요? 동학군 편을 들어요. 역적이죠. 근데 이제 거기 소설에 나와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왜 동학농민 편을 들었을까? 근데 원래 역사는 살려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설에서는 미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민중의 편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역적 김익순에 대한 이제 백일장 시를 쓰라. 이 김익순을 이제 탄하는 시를 쓰라는데 너무 잘 써서 장원급제예요. 근데 김병현의 친모가 아니에요. 삼족을 멸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종을 데리고 종한테 입적시켜갖고 평민으로 살아라서 이제 시골에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백일장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학란에 김익순을 탄하는 글을 쓴데 너무 잘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자기 부모가 얘기하죠. 서방님, 당신은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네? 당신네 할아버지가 김익순이라고. 그 글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효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불충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늘을 보거나 사람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삿갓을 쓰고 그렇게 천하를 주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천재의 시인이었지만 근데 이제 결혼은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러 와요. 좀 편히 살라고. 근데 2번이나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도망가요. 3번째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이제 나이도 드셨고 했으니까 이제 아들은 그냥 농사를 져요. 농사 짓고 이제 그래서 아버지 편히 모시려고 이제 아버지 금강산 가서 아버지를 찾았어. 물어 요즘같이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어 찾아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얘야, 저기 위에 새털구름 봐라. 얼마나 아름답니. 근데 자기가 새털구름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딱 얘기하고 새털구름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도수를 부렸을까요?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또 도망간 줄 알고 바위 위에 같이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부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너 왜 그러니?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와? 자연과 하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인위의 세계로 가면 안 되겠구나. 왜 우리 그러잖아요. 어르신들도 왜 일을 안 하다가 일을 막 하다가 일을 갑자기 안 하면 몸에 병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의의 세계를 이미 득도한 거죠. 아버지가 그 이제 소설에 의하면. 그래서 밤에 눈 오는 이제 저녁에 눈이 왔어요. 이렇게 눈이 석석 내리는데 일부러 아들이 안에서 자요. 원래는 그 전날 밤부터 어떻게 하면 문 앞에서 아들이 잤어. 왜? 아버지 못 가게 하려고. 그래갖고 문고리 매달려갖고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근데 다 열어놓고 자기가 안에서 자요. 그리고 아버지를 밖에서 주무시게. 무슨 말이에요? 가세요.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마지막 장면이 눈이 내렸잖아요. 아버지가 눈 위에 뽀드득 발로 이 기로 들어요. 그렇게 아들이 기도 들으면서 아들이 아버지 하직 인사를 일어나서 못 드리고 누워서 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유생어무예요. 왜냐하면 자연이 된 거예요. 내가 인생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자연이 되는 거죠. 자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 있는 그대로를 자연이 되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노자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유와 무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노자는 선언한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것도 자연의 한 부분이고 노자는 자연 한 부분이고 노자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도는 사람의 도이다. 노자의 도가 자연에 바른 길이라면 공자의 도는 사람을 밟아가는 길이다. 사람은 만물과 다르다는 것이 공자 철학의 근본 바탕이지만 노자는 사람도 만물의 하나이며 만물은 다 같다고 본다. 그래서 공자는 인문사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노자는 자연사상의 시발로 보기도 한다. 인문은 인간이 날마다 발전해 간다고 보는 생각이며 자연에 있는 그대로 그냥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자의 도는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물의 하나로 있게 한 주제자이지만 공자의 도는 사람에 의해서 너무 넓혀질 수가 있고 사람이 닦아가는 길과 같다. 사람의 길을 닦는 것은 문이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거 쓴 사람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이 뭐라 했죠? 문이 그럴문 이게 아니라 그랬죠. 학문에서 뭐라 했어? 학문. 학문의 길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다 조용하죠? 학문입니까? 학문입니까? 그럴 문, 물을 문,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논어할 때 나왔어요. 예, 번호 매겨줄게요. 자, 1번,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다 2번입니까? 네. 왜 이게 이거예요? 배우고 네.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쓰는 이게 학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우고 자 이게 요 학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절구공이 젖자라 했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뭐죠? 이렇게 집어넣고 찐다 그랬죠. 찌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죠. 이게 바로 열매. 아들이 열매라 했죠, 열매.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상형해서 이렇게 쓴다 그랬죠? 열매. 그래서 뭐야? 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열매를 내는데 그걸 반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물을 묻죠. 그래서 학문은 뭐예요? 연습을 통해 또 묻고 또 연습을 통해 묻고 이게 학문이라고 했죠. 이 그럴 문 아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길을 따는 것은 문이라고 한다. 문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자의 학문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이시습이라 했죠. 자, 학이시습 한번 왔다리 갔다리 재밌죠? 예, 공자 논어도 공부하고 천자문도 공부하고 자 자, 학이시습. 아까 학기는 했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다? 늘. 시는 시간이죠, 시는. 늘. 뭐 한다? 연습하는 것이다. 그죠? 자, 연습. 이건 뭐예요? 날개 입자죠. 새 날개. 뭐예요? 계속. 연습해. 100번이나 연습한다. 그래서 뭐예요? 날개 입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학자가 있죠, 이름이. 예, 시습. 와, 역시. 김시습. 이 시습의 이름이. 네, 김시습의 작품? 최초의 한문 소설이죠. 예, 금오신화. 역시. 예, 금오신화. 한 3번 때 하니까 이제 나오네. 금오신화. 어디 가세요? 엄마. 예, 곧 저희도 끝내겠습니다. 몇 시인데요? 네, 43분. 네네. 자, 정리할게요. 그 뭐냐면 이런 거죠. 시습. 늘 연습하는 것이 뭐라? 학문이다. 공부다. 이런 얘기했죠. 그 학문이나 이런 거예요. 도가 하는 대로 그냥 들어. 이것이 노자의 근본 생각이다. 그러나 노자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면 고쳐 없애라고 한다. 노자가 독사를 보면 그도 살자고 있는 것이니 그대로 두래. 노자의 입장에 독사는 뭐예요? 그대로 두래요. 제가 그래서 여기 교회 앞에서 뱀이 2번 나타났었어요. 밤에. 그래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렸어요. 한 마리는 공자의 사상을 받았고 한 마리는 노자의 사상을 받았어요. 네. 자, 공자가 독사를 보면 잡아 없애라고 할 것이다. 물리면 사람은 죽기 때문이다. 독사는 죽여야 한다는 공자에게 노자는 그대로 두면 물지 않는 것을 건드려 독사가 사람에게 무는 것이니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인의는 무의의 차이는 이와 같다. 무의는 사람을 자연에게 맡기자는 생각이고 인의는 만물을 사람의 삶에 맞춰보자는 생각이다. 노자의 도가 무의에 트여있는 무심으로 통하는 길이라면 공자의 인의에 트여있는 예와 악, 또 락이라고 하죠. 예의와 그 다음에 즐거움, 또 문화적 기쁨, 넓혀지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노자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장자 할 텐데 여러분 장자는 더 합니다. 장자는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붙이죠.
장구칩니다. 왜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이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의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꽃이 진다고 막 울지 않는다 이거죠. 응? 꽃이 진다고 뭐 간을,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땐 더 해요. 내가 죽을 땐 간도 하지 말아요. 그냥 뭐요? 죽은 시체를 그냥 산에다 버려라.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해라. 왜? 그게 뭐예요? 그게 자연이다. 장자는 하나 더 갑니다. 근데 장자가, 사람들이 장자를 많이 찾는 이유가 장자가 재밌어요. 익살스러워요. 비유가 뛰어나요. 그래서 노자는 약간 양반 같은 자연 무의라면 장자는 뭐랄까 약간 좀 익살스러운 그런 무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저만 떠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도덕경에 들어가면 우리 옛날에 천자문 하듯이 또 논어 하듯이 조금 상행을 하면서 조금 의미 있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공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공자요? 공자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80 몇 살까지. 그래도 노자가 이겼네요. 노자는 거의 100세, 위에서 100세. 예, 100세까지 살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고증이, 역사적 고증이 정확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오래 살았다는 거는, 되죠. 예, 맞죠. 여기 공자는 인이라고 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자가 네. 어질 인자로 쓰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인이로 이렇게 되나요? 누가요? 아, 네. 어질이 인자? 네. 왜 인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어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어지른 거예요? 짐승한테 어지고 자연에 어지른 게 아니죠. 사람에게 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어질 인자가 예. 이 공자의 문화의 길을 밟는 것을 공자는 인이라고 한다고. 이 인이할 때에 어질 인자가 여기 들어가 써졌나 이런 얘기죠. 거기 인의라는 게 왜 어질 인자냐고요? 네. 어질 인자인데 어떻게 이 공자의 이 문화의 길을 밟는 것을 공자는 인이라고 한다. 이때의 인자는 어떤 인자로 씁니까? 어질 인자와 관계 없는 건가요? 거기 어질 인자 아닌가요? 몇 페이지죠? 이게 10페이지에 맨 밑에. 8페이지에 예. 둘째, 셋째라는 얘기 나오죠. 예. 예. 문화의 길을 바른 것이 공자의 인의라고 한다. 인이라고. 어질 인, 의로울 의자. 예. 예. 그때도 이 어질 인자로 쓰는 겁니까? 네, 인의가 어질 인자죠. 사람 인자 아니고 어질 인자죠. 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과 관계에 있는 관계성을 맺는 거니까. 근데 어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이죠. 사람에게 베푸는 거, 이해하는 거, 배려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인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노자는 무의로 가야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의를 베푸지 말고, 노자도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치료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자의 사상 안에 굳이 따지자면 인의도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노자는 그것도 하나의 자연의 순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걸 이제 노자 같은 경우는 그것을 무위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거 말장난 아니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언어가 담고 있는 많은 뜻과 함의된 내포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래서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무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 하지만 우리도 그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 얘기 하는데, 이미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무위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노자의 무의의 무자하고 공자의 인이라는 인자가 서로 대칭되는 뜻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립되는 상황이죠. 하나는 자연으로,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립되는 용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뜻과 의미는 어떻게 보면
대조되어서 대립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이제 무의가 큰 거죠. 무의가 인의를 담는 거죠. 왜냐하면 무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의가 큰 게요. 무의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무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의가 인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의라고 할 수 있죠. 둘이서 말장난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어렵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강의는